안녕하십니까,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려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사지, 집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손쉽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바디 체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바디 체크라고 해서 어떻게 뭘 많이 하기보다 이렇게 가볍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려견들의 바디 체크가 가능합니다. 머리부터 천천히 쓰다듬듯이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 체크는 이렇게 쓰다듬듯이 전체적으로 몸을 한번 훑어주시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측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다리, 그렇죠? 누르는 게 아니라 쓰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뒷다리. 지금처럼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볍게 쓰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쓰다듬을 때 특히 몸통, 머리부터 팔,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했을 때 보면 보이시죠? 어딘가 좀 불편함이 있다면 가죽 쓰다듬는 것처럼 약한 자극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죠.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거기를 계속 만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편한 부위를 계속 만지게 되면 아이들 자체가 회피 반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에부터 천천히 쓸듯이 만져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풀른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힐링 터치라고 하는 마사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보다도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누르거나 만졌을 때 불편하다면 언어로서 이제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어떻죠? 대화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몸짓의 신호를 우리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리를 왼쪽을 만질 때와 오른쪽 만질 때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 다리를 만질 때 저를 쳐져봤다는 게 뭐냐면 거기가 불편합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계속 다리를 만지고 있을 게 아니라 나 여기 너 아프니까 계속 거기만 만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또 연면을 해서 가볍게 다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이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 마사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반려견한테 해롭지 않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이 친구는 몸을 맡길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완을 시키고 순환이 증가되고 림프와 부종에 감소시키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만져보면 아까처럼 이 친구가 경계를 한다거나 긴장하는 게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분명한 건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쓰다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다리에 긴장되고 불편한 느낌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마사지를 집에서 시행을 할 때 많이 놓치는 부위들이 뭐냐면요. 먼저 강아지들이 거부하는 반응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밀어낸다거나 그리고 할 때 자꾸 회피하는 모습들, 귀가 자꾸 쫑긋거린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만질 때 다리를 뺀다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강아지들이 그 터치를 함에 있어서 마사지를 해줌에 있어서 그게 불편하다거나 어떠한 신호를 몸짓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간혹 견주분들께서는 그러한 동작들이 나오면 장난을 치네 하면서 더 격하게 만져준다거나 쓰다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아이들은 반려견들은 우리가 만져주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은 반응이 아니라 어떠한 불쾌감과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주변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뭐 소파나 담요나 아니면 본인이 앉아있는 방석 같은 데에서 가볍게 시작을 해주셔야지만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아지가 편한 공간에서 먼저 시행하시는 것들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했을 때 나를 밀어낸다거나 그리고 심한 경우 때는 마사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가도 본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략 마사지를 했는데 애가 갑자기 걷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주저앉아 있다거나 그리고 구석진 곳에 피해 있는다면
우리가 했던 마사지가 우리 반려견한테 조금은 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긴 해요. 마사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횟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마사지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환경 자체나 반려견 자체도 다들 마사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다들 다르거든요. 물론 터치나 마사지 적응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을 해도 그 친구가 부담이 하지 않는 반면, 터치가 아까처럼 과민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는 짧게 3분에서 시작하셔서 5분, 10분 그렇게 늘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처럼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몸을 맡겼을 때는 그때는 잠깐씩이라도 교감을 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이 친구가 마사지가 좋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주인 옆으로 와서 내 손을 긁는다거나 마사지를 해달라고 들어 눕는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불편한 부위를 저한테 기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사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친구와 교감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처럼 가볍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위안이 될 수가 있고 순환이 좋아지고, 그리고 평소에 흥분되어 있던 그러한 성격적인 부분들 자체가, 흥분성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몸을 맡기기 시작하면 주인과의 그 유대감과 신뢰감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게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것들과 같은 바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친구가 어디를 만질 때 조금 과민한지를 반드시 해보시고, 아이한테 어떤 걸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다음 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고 그리고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